안녕하세요. 저는 4강 발표를 맡게 된 조승현입니다. 4강의 키워드는 오클로모터고요. 그래서 12내신경 관점에서 오클로모터를 좀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앞에서 본 구조와 뒤에서 본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림은 이제 등 쪽에서 본 구조고요. 네, 그래서 이 제일 위에가 피네알 바디 손가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고고요. 밑에 하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메디얼 지니큘레이트 바디 내측 세 상체가 있고 이거를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뇌각입니다. 세레브랄 페둔쿨이고요. 그 밑에 이제 소뇌가 있는데 중소뇌각, 하소뇌각, 그리고 상소뇌각이 있습니다. 소뇌각은 세레벨라 페둔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이거 이제 연수 선조입니다. 스트리아 메들라리스. 그리고 이게 정중 용기라고 해서 메디안 에미넌스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를 용기가 위치를 하고 그 밑에 페이셜 콜리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 가운데 있는 선은 후정중고랑으로 포스테리어 메디안 서커스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얇은 다발이고 바깥쪽에 있는 게 세게 다발인데 섬유 다발을 의미하는 파시쿨루스 그라실리스 그리고 파시쿨루스 큐네투스입니다. 이 같은 높이에서 이제 배 쪽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틱 키아스마를 먼저 그려서 위치를 잡고요. 중간에서 바깥으로 약간 넓어집니다. 그 중간에 이제 교내가 위치를 하고 밑에 이제 연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핵이 있고요.
여기 위치한 이제 깔때기로 있는 게 인펀디블룸이 있고 양 옆으로 마멜라드 바디가 보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보면 맨 위에는 이제 올팩토리 벌브, 그리고 올팩토리 트랙이고 여기에 이 삼각형 모양은 올팩토리 트리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옵틱 키아즈마 실교차, 이 길이 옵틱 트랙트입니다. 이 부분은 인펀디블룸, 이는 유두체 마밀러리 바디입니다. 그리고 교내 이게 가로로 선이 보이는데 트랜스버스 폰타인 파이버 교내 가로 섬유입니다. 그래서 12개 내신경이 나오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먼저 1번은 여기 2번 내신경, 3번 내신경은 여기서 나옵니다. 오클로부터에서 나오고 4번은 이제 뒤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번은 여기 위치를 하고 6번은 여기 7번 페이셜 여부가 여기서 나오는데 옆에 인터미디어트라고 옆에 더 보입니다. 그리고 8번 내신경은 여기서 나오고 9번 그리고 10번 미주신경은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액세서리 너브, 마지막으로 12번 내신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12 내신경이 나오는 위치를 하기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 움직임에 있어서 좌우 눈이 같은 방향으로 컨주게이트 무브먼트를 하는데 그 기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가 있고 눈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운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3번, 6번 뇌신경이 있는데요. 3번 오클로부터 너브가 여기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6번 압두센스 너브, 그리고 안구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해고로 PPRF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메디안 폰타인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게이징 센터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핵은 프리포지터스 하이포글로시입니다. 얘는 주시 방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코텍스에서 이제 내려오는 루트를 보면 상부에 시냅스를 하고 PPRF 그리고 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루트가 있고 또 상부에 시냅스를 하지 않고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이 안구가 이쪽으로 움직여지려면 이 내직근과 외직근이 이제 수축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외전신경으로 시냅스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동안신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3번 동안신경은 내직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외직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외전신경에서 바로 내직근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전을 통해서 양쪽 눈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같은 방향으로 시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접 반사라고 해서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각로의 경우 동치역으로 40%가 가고 교차하는 경우 60%가 되는데요. 그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를 기준으로 해서 각막이 있고 실교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4예실 높이에서 중뇌 단면을 그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약간 사다리 모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3번의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 후두엽의 1차 시각 피지를 간략하게 보고 옆에 측두엽을 약식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핵들을 보면 여기는 선모체 신경절 실리아리 강글리온이 있고 그리고 3번 동안신경 이 위쪽에 부교감 신경 3번 신경에 부교감 신경 핵이 있습니다. 파라심파테틱 누클레스 오브 노코모터인데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핵은 프리텍탈 누클레스입니다. 상고가 있고요. 스피어리아 폴리클루스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라테랄 제니클레이트 바디가 있습니다. 시각의 루트를 보면 먼저 동측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들어온 것이 LGV 시냅스를 하고 후두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도 대칭으로 해서 후두 시각피지로 가고 이제 교차하는 것을 보면 이제 60%가 교차를 해서 후두의 시각피지로 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의식이 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측도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데 시각에 있어서 이제 의식이 있는 거는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부터 이제 의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3번 신경으로 가고 부교감 신경에 3번으로 갑니다. 대칭으로 근접 반사 같은 경우에 동공과 홍채, 수정체가 모두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안고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동안신경 핵에서 내직근으로 가서 내직근을 조절을 해주고 이 홍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부교감 신경에서 실리아리 강글리온을 거쳐서 홍채로 전달이 됩니다. 이 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근접 반사, 시각로, 시각 반사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이제 12개 뇌신경과 이제 고립노핵, 의문핵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고립노핵이랑 의문핵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노핵은 솔리타리 누클레스이고요. 5분 남았습니다. 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미각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곳 중에서 이쪽에 있는 것은 등 쪽 호흡팩이고요. 도잘, 레스파이러트리, 누클레우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는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바로 리셉터 누클레우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커미션 그래서 맞교차 핵입니다. 저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순서를 볼 때 맛과 호흡, 혈압, 내장 순서로 기억을 합니다. 밑에서는 맛을 제외한 호흡, 혈압, 내장. 일단 맛은 미각핵으로 가서 시넥스를 합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각핵으로 가고 호흡은 호흡, 등쪽 호흡핵, 혈압은 바로 리셉터 누클레우스, 그리고 내장은 맛교차 핵으로 시넥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호흡핵, 바로 리셉터 누클레우스, 그리고 내장.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일 위에 것은 이제 7번 내신경이고요. 이거는 9번, 이제 10번 내신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액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핵은 이제 여기에 있는 핵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9번 내신경이 되고 이제 10번 내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핵이라는 거는 이제 누클레우스 오브 이제 앰비구스인데요. 9번, 10번 신경으로를 통해 나가는 축삭들 신경세포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를 보면 이렇게 모아져서 3개의 브랜치를 되고요. 그래서 팔린지알, 스피럴 라린지알, 그리고 리컨트 라린지알 브랜치입니다. 여기서는 C1부터 C5까지가 있는데 5개가 모아져서 승모근과 목비근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신경 이 핵의 이름은 이제 스파이널 누클레우스 오브 이제 부신경입니다. 그래서 부신경 같은 경우는 기원이 이제 의문핵에서 기원한 내신경, 부신경과 척추신경에서 기원한 척추신경, 부신경 2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여기 사실은 뭐냐면, 건적관사입니다. 건적관사, 이게. 네, 건적관사는, 요거 지금 선모체 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우리 갑자기 뭐 롤딩형 치고다가 체온 본다하면, 자세하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달라져야 되고, 수정기 두께가 달라져야 되고, 홍채 크기가 달라져야 돼요. 그게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건적관사예요. 그래서 뭐냐면, 수정체 두께가 조절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동공 수축. 네. 그 다음에 초점거리.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수정체 두께 조절하고 동공 수축은 뭐냐 하면 요 선모체근이 다 해요. 요부터는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수동체가 있다라면 홍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홍채가 있으면 요 들어오는 요게 이제 동공이잖아. 빛이 들어오는 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보면 이 홍채가 이렇게 해갖고 빛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요즘 조금 와스러운데 뭐 자세히 보려면 화면하고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와야 자세히 보일 건데 빛 들어오는 걸 그 감수하고도 홍채가 이 수축을 해갖고 동공이 수축, 여기 동공이잖아요. 동공이 수축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렌즈에 있어서 이 가 쪽에서 오는 거는 굴절률 차가 뭐냐면 구면수차가 있어요. 구면수차하고 색수차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런 것이 있어갖고 선명한 상이 안 돼요.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전자임ing 사진 찍어보기가 아주 극단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요. 템 사진 찍으면 옛날에 한 장 찍었는데 거의 한 100만 원 돈 하는 게 있어요. 저 박사과정 때 그 템 찍는 거 배워갖고 샘플 만들어갖고 가서 막 이렇게 내가 찍기도 하고 그 전문가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보고 하면 그 초점, 그 원자 레벨을 찍을 때 그 상의 상당한 상을 얻는 게 진짜 아주 핵심이에요. 조금만 그 초점 안 맞아도 구면 숫자, 색 숫자 문제가 아주 리얼하게 드러나는데 실제로 보자 하면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양은 홍채를 더 일로 움직여갖고 빛 들어오는 양을 줄일 만큼 선명한 상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빛이 들어오는 양은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만, 그러니까 렌즈의 중심 부분에만 빛이 들어오게 하면 구면수차하고 색수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선명한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초점거리는 양쪽 이 동공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거 해주는 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뭐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건적 반사 세 가지 요소가 다 무의식적이고 그 중에 두 가지는 선모체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의식적인 거는 뭐냐면 이쪽에 오는 거. 이쪽 영역이 뭐라 그랬죠? 저기 프론탈 아이 필드죠. 프론탈 아이 필드 쭉 오면서 그때 이제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여기 완벽한 그림이 되어 있는 거는 교과서 한 10종류 브레인 교과서 중에 한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통째로 암기를 했어요. 암기를 하시면 우리가 의식적 작용하고 무의식적 작용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시각이라는 것이 의식화되는 것도 있고 무의식화되는 것도 있고 의외로 시각은 대부분이 무의식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있고 자 이쪽에 솔테린 누클레스 이게 상대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솔테린 누클레스는 막하고 가서 호, 혈압, 내장 이게 다 관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하고 막하고 내장 감각하고 다 관련되니까 이거 바로 냈더니 혈압이잖아요. 그 다음 등쪽 호흡, 그 다음에 미각이 하는 거. 미각은 또 어디로 연결되어 있겠죠? 설득이 하면 미각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어디로 인슐라 피질 하고 그 다음에 내장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또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해요. 그렇죠. 앰비기어스하고 요거. 앰비기어스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기존의 뇌신경의 루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수면할 때 프리포스터스 하이퍼글라스 무슨 말이에요? 프리포스터스 하이퍼글라스 이거 구글에 들어가보면 잘 깨나와요. 그리고 사실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하이퍼글라스가 뭐냐면 그렇죠. 소화신경 핵 앞에 있는 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 그리다 보면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감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덩굴 조금 설명드릴게요. 세로블락 피덩굴 대뇌각이잖아요. 대뇌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2차적으로 얘기 어려운데 대뇌각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위 말해서 미드브레인을 자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건 뭐겠어요? 밀어버리지 않으면. 여기 상부쯤에 해당되거 네, 상을 가지고, 두 개 상부가 되고, 이건 뭐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저렇게 맨 묶으려 쓰고, 이렇게 그리면 뭐죠? 네? 자기 발가락만 하고 말한다. 예, 헛짓이죠, 그죠? 선택해서 비교를 하죠. 자, 그러면 또 전화가고. 요렇게 그리면 요건 뭘까요? 그렇지, 중개수도관이죠. 예, 예, 중개수도관이고. 그럼 요렇게 그리면 요거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지, 중개수도관 주위 해백들. 해외 아크다틀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요만해요, 사실은. 자, 근데 이게 중대 뭐냐면 브레이크를 어디냐면 요수 자르고 요수 자르는 거예요. 단면을 잘랐을 때 대뇌가 딱 나타나요. 어디 나타나는지 잘랐어요. 실제로 뭐냐면 요 부분이 뭘 같아요, 요 부분이. 이 점을 이렇게 찍었고, 이 부분이 피질 척수로가 들어가는 길이요. 아니, 후천은 내주시면 저 밑에요. 좀 밑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대뇌각이요. 이게 대뇌각이 다른 게 아니고 운동 경로, 그 섬유 다발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기 보면 요거에 몇 개 하행로가 있어요. 그것들이 뭐예요? 섬유 다발. 이걸 세레브랄 피덩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이렇게 단면을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재밌는 거. 스테레오 메도로리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거하고 뭐 차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9회 했을 때 뭐랬죠? 스테레오 메도로리스 오 살라미란 말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잡된 책에 보면 항상 살라미가 나와요. 수질 연수는 VS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섬유다발이에요. 섬유다발인데 메둘라는 뭐 스테레오는 연수에 있는 거 이거는 연수 수질 선조예요. 그렇지. 네, 제3의 시대에 있는 거죠. 네. 제3의 시대 뭐 이쪽에 손해가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잘랐으니까. 그래서 연수고 지난 시간 내가 거의 계속 그려줬던 거는 오버 살라미 살라모스 살라미입니다. 연수의 시상 수질 선조 따라서 시상 수질 선조 연수 수질 선조 메둘라는 무슨 말이죠? 수질이란 말이에요. 메둘라는 어디도 있죠? 아드레날에도 메둘라 있잖아요. 메둘라는 속질이란 말이에요. 속질. 속질이 속질. 자, 장식 갈까요? 네, 장식 갑시다.